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 중국 갑조리그 12라운드를 보내드립니다. 이성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라운드 수볼 황저우가 민생 베이징에게 4대0 퍼펙트 승리를 거두면서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요. 신진서 구단의 승률도 90%가 되었습니다. 네, 지금 갑조리그에서 랭킹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올해 정말 압도적인 포스로 중국 리그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환 구단 랭킹 2위인데요. 역시 랭킹 3위인 이동훈 3단까지, 9단까지 지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반기에 우리 선수들이 힘을 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12라운드에는 한국 선수 7명이 출전을 했습니다. 어떤 성적 올리고 있는지 먼저 성적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진서 구단 9승 1패, 박정환 구단 8승 3패, 이동훈 구단 7승 2패. 정말 든든합니다. 역시 한국 랭킹 1위, 2위, 3위가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4위인 신민준 구단은 초반에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50%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항상 중국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김석 구단이 4승 7패로 올해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변상일 구단은 3승 2패고요. 자, 강도윤 구단 4승 6패. 역시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강동윤 구단도 올해 초반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0%를 못하고 있고요. 변상일 구단은 지금 3승 2패로 50%를 넘었지만 올해 출전 횟수가 좀 적어요. 네. 팀이 좀 강팀이에요. 구자호 선수가 있는 팀인데요. 그 팀에서 지금 많이 나오지 못해서 그런 점은 본인으로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이번 12라운드에 오더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변상일 선수는 왕슈어 선수와 일반전에서 만났고요. 자, 김명훈 선수는 3승 4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박하민 선수와 설현준 선수가 이번 시즌 첫 데뷔전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박하민 선수 4승 4패면 어떨까요? 박하민 선수는 올해 성적이 괜찮은 것 같아요. 출전 횟수도 지금 11라운드 중에서 8판이라면 괜찮은 거거든요. 네. 그리고 성적도 50%를 했기 때문에 내년이 기대가 되고요. 설현준 오다는 처음에 2판 자체에서 아쉬운 성적을 거둠으로 이 팀에서 부름을 받지 못했거든요. 네. 그리고 팀도 올해 지금 거의 그 위쪽에 포스트 시즌 진출이 좌절됐기 때문에 출전 기회도 앞으로 없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설현준 선수가 속한 웨이팡 팀은 지금 15위 자리에 있어요. 네, 그래서 설현준 오단으로서는 좀 굉장히 좀 아쉬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순위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속해 있는 수볼 항저우 지난 11라운드에서 민생 베이징에게 4대0 퍼펙트 승리를 거두면서 1위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고요. 자, 박정환 선수, 이동훈 선수 역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팀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재밌는 점은 역시 한국 랭킹 1, 2, 3위 순서대로 지금 중국 갑조리그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청두가 지난 라운드 텐진에게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한 계단 상승을 했고요. 용원 명성 항저우는 웨이팡에게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3계단이나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위부터 8위까지가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인데요. 승점도 1위, 8위가 지금 6점밖에 나지 않거든요. 4라운드가 남았습니다.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지금 팀 간의 차이가 굉장히 촘촘하기 때문에 그만큼 치열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민생 베이징 팀은 0대4 패배를 당하면서 3계단이나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9위부터 16위까지의 순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순위 변동이 없어요. 선전이 장수에게 2대2 주장승을 거두면서 한 계단 상승을 했고 자자식품 텐진이 라싸에게 2대2 주장패를 당하면서 한 계단 하락을 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16위와 15위 텐진 스젠과 웨이팡은 그 플레이오프 위쪽으로 진출이 어렵다고 봐야겠고요. 아직까지 14위 자자식품 텐진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9위 사면이 지금 8위를 올라가느냐 마느냐가 네. 정말 중요하거든요. 커제 구단이 소속된 팀인데요. 오늘 박하민 선수는 출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보내드릴 대국입니다. 박정환 구단과 천여호의 구단의 대결입니다. 93년생, 89년생의 기사이고요. 자국 랭킹에서는 2위와 8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자, 이 대국 저희가 주목해봐야 할 점이 상대 전적인 것 같습니다. 네, 상대 전적이 좀 비슷했어요. 근데 지금 박정환 구단이 7연패 중이죠. 그래서 그 격차가 굉장히 좀 벌어진 상태입니다. 네, 박정환 구단에게는 지금 한 가지 굉장히 무거운 숙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천야오의 구단, 이제 사실 커제 구단한테도 성적이 박정환 구단이 조금 더 좋지 않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중국에서 천야오의 구단한테 좀 성적으로 밀리는 것 같아요. 오늘 그것을 좀 갚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2라운드 두 판을 준비했습니다. 또 다른 주장전 신민준 구단과 구주아우 구단의 대결입니다. 99년생, 98년생 또래 기사 간의 대결이고요. 자국 랭킹에서는 4위와 2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도 1승 1패 팽팽하네요. 팽팽하죠. 자국 랭킹도 비슷하고요. 신민준 구단 99년생, 이제 구주아우 선수가 98년생 한 살 차이고 중국의 대표적인 98년생 기사인데요. 앞으로 신민준 구단은 구주아우 구단을 정말 세계 무대에서 많이 만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랭킹 위이고 한창 오르고 있는 구주아우 구단을 상대로 지금쯤은 한번 좀 이겨줘야 되지 않을까. 아주 중요한 한 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두 판의 주장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박정환 구단과 천여호의 구단의 대결을 보실 텐데요. 박정환 구단 왜 이렇게 천여호의 구단에게 7연패 믿기지 않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걸까요? 네, 뭐 실력적으로는 뭐 전혀 약한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간 7연패는 정신적인 부분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가장 껄끄러운 상대이긴 하지만 그 박정환 구단이 최근에 그 신진서 구단을 상대로 바둑TV에서 보여줬던 내용이 굉장히 차분하면서 좋았거든요. 네. 7연패의 부담을 완전히 잊고 그렇게 편안하게 둔다면 오늘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차분함을 유지하면서 본인의 바둑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국 갑조리그 12라운드 박정환 구단과 천여호의 구단의 주장전으로 시작합니다. (2019) 중국 갑조리그 12라운드 청두와 중신 베이징이 만났습니다. 천여호의 구단의 흑번, 박정환 구단의 백번입니다. 네, 오늘 청두팀이 홈이죠. 네, 그래서 박정환 구단이 100을 잡았고요. 중국은 이제 홈팀이 거의 주장전 100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주장전이 2국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속기전이 1국, 3국을 네. 홈에서 지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속기전에 출전하는 기사들이 1국, 3국에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흑을 잡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당연히 7집반이면 100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것은 좀 시간이 많았을 때고요. 속기전은 사실 흑을 잡아도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큰 차이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속기는 좀 변수가 많잖아요. 네. 뭐 그래도 뭐 100이 좋긴 하겠지만 네. 장구보다는 덜한 느낌이죠. 그래서 이 홈팀에서 약간이라도 유리함을 느낄 수 있는 100을 주장전에 배치를 하는 거군요. 네, 거의 뭐 홈팀이 주장전 100을 안 주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지금 두 기사는 최근에 성적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지금 천야오의 구단은 얼마 전에 벌어진 국수산맥배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그 우승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한국의 랭킹 1위인 신진서 그 구단의 25연승, 26연승째였죠. 그것을 좀 저지하면서 좀 아픔을 줬습니다. 네, 청도와 중신, 베이징 상위권 팀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이번 12라운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더를 한번 살펴볼까요? 속기 대결에서는 청도 구링이와 중신, 베이징, 차이징이 만났습니다. 자, 그리고 주장전 외에도 저희가 또 관심 가는 대결이 랴오위아너 터자시 대결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터자시 선수가 올해 성적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랴오리아노 선수는 얼마 전에 벌어진 국수산맥배
세계대회에서 천양호야 선수한테 져서 준우승을 차지했지만 지금 굉장히 지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2000년생 유망주 중에서는 가장 먼저 뻗어나가고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네, 자, 사국에서는 당이페이 선수, 한희저우 선수가 만났습니다. 자, 과연 청도와 중심 베이징 오늘 12라운드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주장전 두 판을 준비했는데요. 신민중 구단과 구주하우 구단의 대결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중 구단의 흑번, 구주하우 구단의 100번입니다. 선전과 장시의 대결. 장시팀에는 한국의 변상일 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민중 구단 팀하고 만났는데요. 장시팀이 홈팀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변상일 구단을 장시에서 주장으로 내보내게 되면 그 신민중 구단이 주장전에 나올 수가 없어요. 네, 밀리게 되죠. 네. 네, 그런 재밌는 점은 있는데요. 네. 올해 장시 팀의 구자오 구단이 주장전을 11판 모두 나와서 9승 2패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도 역시 나왔습니다. 자, 변상일 선수는 왕쇼 선수와 사국에서 만났습니다. 갑조리그 성적이 워낙 올해 구자오 선수가 좋아요. 그래서 랭킹 8월 랭킹 중국에서도 지금 랭킹 2위까지 올라갔죠. 네. 랭킹 계속 상승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삼성화재배 우승 이후에 랭킹이 올라가다가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신민준 선수는 양화점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두 판의 주장전 외에도 저희 한국 선수들의 주장전을 소개해 드린다면요. 김지석 선수와 저우루이양 선수의 주장전이 있고요. 신진서 선수와 자오천희 선수의 주장전이 있습니다. 네, 이제 신진서 구단팀이 오늘 시벌왕조가 장수팀하고 붙는데요. 장수팀에는 에이스인 미팅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팅 선수가 오늘 안 나왔네요. 미팅 선수는 사국에 배치가 그런가요? 되어서 네, 셰커 선수와 대결을 합니다. 그죠? 그 주장전에 안 나왔어요. 네. 지금 자오천희 예상을 선수. 했거든요. 네. 신진서 미팅전이 열릴 거라고. 네. 네. 미팅 선수가 신진서 선수를 상대로 좋지 않기 때문에 네. 피했어요. 네. 얼마 전에 그 10라운드죠. 네. 그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의 매치가 성사될 거라고 정말 기대를 했었는데 그 매치가 안 열렸잖아요. 네. 근데 오늘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장수의 또 오더 전략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두 판의 빅매치가 성사가 되었어요. 신진서, 자오천희의 주장전, 그리고 미위팅, 셰커의 일반전까지 이대국도 만만치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장수가 지금 팀 순위가 4위거든요. 네. 그래서 4위면 지금 1위까지 노려볼 수 있잖아요. 네. 승점 차이 얼마 안 나요. 그래서 최강의 포스를 보여주고 있는 신진서 구단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좀 실리적인 전략을 들고 나왔고요. 네. 오늘 이제 이동훈 선수가 탕웨이싱 선수하고 붙는데요. 이제 저는 전적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탕웨이싱 선수한테 한 판도 못 이겼어요. 0대5로 밀리고 있거든요. 이동훈 선수가. 네. 네. 그래서 올해 갑조리그에서 뭐 꾸준하게 활약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이동훈 선수가요. 최근에 성적이 많이 내려간 탕웨이싱 선수를 상대로 그 연패를 좀 오늘 좀 끊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12라운드에 특명이 내려졌습니다. 자, 박정환 선수는 천야오의 선수에게 7연패, 이동훈 선수는 탕웨이싱 선수에게 5연패, 연패를 끊어내야 하는 라운드가 되었네요. 네, 또 김지석 선수도 저우루양 선수하고 두는데요. 최근에 김지석 선수는 좋지 않고 저우루양 선수는 침체됐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상대 전적에서는 김지석 선수가 6대1로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판도 좀 김지석 선수가 성적이 좋은 만큼 네.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좌귀 하나 걸쳐놓고 좌상귀 3-3 진입을 했고요.
가만히 늘어두었습니다. 네. 지금 3-3을 아래쪽을 걸쳐놓고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포석이죠. 늘었습니다. 한 칸으로 압박을 하는 것과 요즘에는 거의 두 가지라고 봐야 돼요. 예. 물론 뭐 젖혀서 귀를 선택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제 귀를 잡는 선택을 하는 기사들은 좀 실리를 좋아하고요. 간명한 바둑을 두는 기사들입니다. 뭐 대표적인 기사들로 봤을 때는 뭐 천야오의 구단, 저정석을 좋아하는 기사들은 뭐 굉장히 많습니다. 미팅 선수도 초반에는 저정석 굉장히 좋아하고요. 근데 조금 두터움을 추구하는 기사들은 초반에 이 두 점 잡는 선택을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어서 좀 간명하게 두거나 아니면 이렇게 두면 약간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두 가지 선택을 최근엔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간명하게 두겠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보통 날일자를 많이 가죠. 이렇게 되면 걸쳐가거나 아래쪽을 3-3 들어가는 진행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무난한 진행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네. 보통의 포석 이론이라면은 지금 좌상 쪽에 두터운 벽이 생겼기 때문에 그 벽을 활용해서 무언가 두어가는 것이 이제 예전의 포석 이론인데요. 그렇죠. 아예 손을 돌렸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어받으면 걸치는 것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고요. 역시 걸치는 것과 이 배석에서는 3-3 들어가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3-3 우아개 쪽에 선택을 했고요. 막는 방향도 뭐 두 가지가 있겠지만 보통은 이곳으로 막고요.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됩니다. 붙여서 어렵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둬서 간명하게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젖혀서 아마 이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이런 형태가 되겠죠. 네, 이곳을 막았고요. 네. 지금은 방향이 그쪽으로 막는 것이 올바른 판단인 건가요? 이제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이곳을 막게 되면 여기를 좀 그래도 두텁게 키우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석이 결정이 됐을 때를 가정하에요. 그리고 네. 이곳을 막게 되면 이곳을 키우는 형태가 되고요. 반대편을 막게 되면 또 오히려 이 하변 쪽을 키우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하변보다는 이곳에 우변이 조금 더 넓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아, 반대가 되는 거네요? 네, 요즘에는 이제 정석 선택 보시면 여기를 막았는데 여기를 키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 반대 모양이 커지는 형태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두고 네. 여기 모양이 커집니다. 근데 이 형태를 이 막은 방향 반대로 하게 되면 이 두터움이 하변 쪽으로 오거든요. 네. 그랬을 때 조금 좁다는 판단이죠. 보통 이렇게 진행이 많이 되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키우고 싶은 반대쪽을 막으면 되겠군요. 밀어갔고요. 근데 늘어서 간명하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늘고서 이제 간명하게 처리한 다음에 아마 상변 쪽을 갈 것 같아요. 간명하게 두면. 네. 간명하게 두겠다는 것은 지금 빨리 손을 돌려서 상변으로 가고 싶다는 뜻인 건데요. 네, 여기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자리고요. 네. 그리고 뭐 여기를 붙여서 이곳을 정리하는 것도 충분히 둘 수 있습니다.
압박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예, 요즘에는 아, 이 압박이 좀 유행이에요. 네. 그래서 실전보에 이렇게 전투를 하는 바둑이 좀 많이 나와요. 요즘 특히요. 백이 그냥 치받는 것은 피하는 건데요. 아마 구주하 구단이 피하지 않을 겁니다. 예, 제 예상은요. 한 칸은 먼저 전투를 걸어온 거나 다름없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피하겠느냐 아니면 받아치겠느냐를 물어보는 건데요. 조금 바둑을 쉽게 두는 기사들은 피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구주하 구단은 아마 피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피하는 건가요? 어떤 의미에서 좀 피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아, 걸까요? 여기 치받으면요? 네. 예, 여기 치받고 두면 이제 이 어려운 선택이 안 나오는 거죠. 이거 안 두고 두게 되면 막아서 어려워지는데, 아, 예. 사실 뭐 피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네. 예. 그냥 성향 차이고, 기풍과 관련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성향이라 함은 이 초반에 좀 그 수수가 많게 진행되는 것을 꺼리는 기사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판이 많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는 것보다는 그냥 둘자리를 좀 많이 만들고 좀 초반을 여유롭게 가져가는 수는 당연히 이렇게 둬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아직 진행 많이 남았고요. 네. 전체적으로 아주 유연하게 진행이 되죠. 네, 막아서 진행을 하고 젖혀갈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흑은 정석을 계속 진행시킬 수도 있고 손을 돌릴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근데 보통 이런 형태에서는 바로 두는 경우가 많긴 해요. 왜냐면 그 다음에 안 두게 되면 단수치고 여기를 넣는 자세가 백이 괜찮거든요. 네. 어디를 흑이 두던 간에 바로 이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아주 빠른 타이밍에 이곳을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것이 워낙 한 수의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흑이 이곳을 빨리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 여기를 두게 되면 정말 바로 이렇게 둘 수도 있어요. 아, 그만큼 한 수의 가치가 있는 두터운 네.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두어가는군요. 날일자는 근데 상대방 도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실리를 차지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날일자는 조금 의외네요. 심민준 구단이 초반에 굉장히 유연하게 가고 있는데요. 네. 그 다음에 가는 이 자리가 좋죠, 물론. 근데 여기를 먼저 두고 난 다음에 백이 이 자리를 두고서 여기를 둘 수 있지만 이런데 한 칸 띄어서 강력하게 가는 것이 좀 신민중 구단의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근데 먼저 날일자를 갔어요. 글쎄요, 이거는 뭐 구자오 구단이 아마 이곳을 결정을 해버릴 겁니다. 굉장히 좋은 자리죠. 네. 네, 이곳이 가장 무난해요. 네, 지금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둘 겁니다. 그러면 흑이 둘 수 있는 자리는 여기, 그리고 여기를 붙여서 정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근데 신민중 구단이 여기를 뒀다라는 것은 먼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 두는 것보다는 이곳을 정리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겠네요. 아, 이거는 오히려 위쪽도 두고 아래쪽도 두는 네. 그런 전략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애초에 여기 날일자를 이곳으로 뒀다면 사실 계속 두기는 해야 돼요. 네. 예, 뭔가 공격적으로 두거나 아니면 수비적으로 하거나. 근데 이제 여기를 안정적으로 갔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네, 여기도 이제 이렇게 두는 것도 있어요, 사실. 아래로 느는 것과의 장단점은 이수는 이제 여기를 흙이 밀어가는 것이 절대 선수가 안 되고요. 중앙의 힘 자체가 굉장히 되게 좋아집니다. 날일자를 갔을 때도 좋죠. 아, 근데 네. 이제 이 돌이 없다고 하면 날일자를 가기에는 여기를 나오는 것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는 정도인데요. 여기는 흙이 계속 젖히고 2단 젖혀서 힘 자체는 백이 먼저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흙이 더 좋죠. 네. 예, 그래서 중앙에 힘을 실은 수가 이수인데요. 대신에 여기가 안 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뒷문이 안 열려 있어요. 네. 그래서 흙이 예를 들어 여기를 두어서 집을 만들자고 했을 때 이 집이 큰 집이 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또 단점은 있죠. 예, 상황에 맞게 구사를 해야 되는데요. 대부분은 여기를 늘어둡니다. 네. 실전에 빠지는 수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거의 압도적인 것 같고요. AI 참고도에서 간혹 이렇게 호구를 칠 때가 있어요. 근데 프로기사 실전부에서는 제가 보기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예. 일단은 눈에 보이는 실리가 좀 차이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의 시민중 구단의 선택입니다. 진짜 여기를 붙여서 이곳을 두려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날일자는요. 예. 아, 그래도 둡니까? 아, 높게 두었네요. 이제 약간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이 날일자가 없었을 때는 보통 이수로 낮게 갑니다. 근데 이 날일자가 있으니까요. 고조장단을 맞췄어요. 네. 예. 그리고 이수와 이 아래쪽의 차이는 이 날일자가 없었을 때는 백이 압박을 하면 뭐 이런 식으로 행말해야 되는데 전개하는 자세가 훌륭해요. 근데 물론 아래로 가도 압박하는 자세는 있겠죠. 근데 훨씬 더 위쪽보다 흙이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날일자 뭐 건너가는 그런 것도 막을 수 있겠고요. 흙돌이 여기에 있다면요. 좀 전에 입구자가 아닌 그냥 한 칸의 형태로 빠져나가겠죠.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날일자가 와 있어요. 그러면 이곳을 오더라도 이제는 뭐 입구자로 여기 나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기를 아예 넘어가는 것을 막으면서 압박을 하게 되면 기착점이 굉장히 좋은 자리에 와 있죠. 네. 그래서 뛰어나가더라도 뛰어나가서 양쪽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신민준 구단이 이 날일자가 이미 와 있으니까 고조장단을 좀 맞춘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아래쪽으로 다가갔다면은 조금 너무 저희로 처지는 결과가 되는 건가요? 뭐 지금도 사실 아래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날일자가 있으면 지금 아래로 간다면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눌러가는 형태로 둘 거예요. 네. 들어가는 것은 백이든 한 칸 뛴 자리가 있어서 그거는 백이 좀 고생을 하거든요. 양쪽이 좀 몰려서. 네. 그렇기 때문에 신민준 구단이 공격적인 응수를 했습니다. 역시 아래쪽으로 두는 것은 물론 둘 수는 있겠지만 모양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리고 좀 얇고요. 항상 이런 식으로 젖히게 되면 넘어가는 것은 이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네. 끊는 것도 단수치고 항상 이런 형태로 넘어가기 때문에 역시 이 형태도 백이 좀 곤란하게 되죠. 네. 그렇다면 백은 이 안에서 안형을 만들기는 굉장히 비좁은 것 같고요. 그럼 행마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중앙으로 이제 나가는 방법이 있겠고요. 여기를 두는 상용의 수법인 이렇게 뒀을 때를 한번 살펴보시죠.
당연히 이곳을 끊을 거고요. 한 점을 잡는 것까지는 사실 정석 선택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통 한 칸을 뛰면 이제 백도 뭐 이런 데 둬서 일반적인 진행이 돼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과연 이 수를 이용해서 이 느는 것을 두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우선 포의 형태를 갖추긴 했는데요. 이렇게 두면 여기를 끼워서 막히는 순간에 백의 수가 두 수밖에 없죠. 네. 잡혔습니다. 그래서 한 칸을 뛰는 것은 백이 좀 곤란하고요. 여기서는 백이 이곳으로 뛰는 것밖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전투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흑도 부담이 좀 있는데요. 여기서 여기까지 갈 수 있느냐. 네. 이것도 봐야겠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붙여가는 정도일 것 같은데요. 백이 위쪽으로 탈출한다면 과연 여기를 늘은 의미가 있는지 약간 의문이 듭니다. 네. 근데 늘어서 가는 싸움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전투가 된다라고 판단하면 구주아오 구단이 여기를 젖혀서 이 형태를 만들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흑의 반발도 염두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술기를 깊이 해봐야 되는 문제이고요. 네. 손을 빼는 것도 가능해요. 지금 상황에서. 날일자로 두네요. 자, 백이 원래 두던 대로 입끝자로 붙이는 것은 지금 흑이 다가온 수 때문에 호응이 되면서 약간 약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날일자로 비켜갔거든요. 네. 근데 이것은 어떨까요? 찌르고 끊으면 역시 백이 공격당하지는 않을까요? 네, 지금 끊어가는 것이 거의 확실해요. 여기는 끊어갈 겁니다. 네. 그럼 늘겠죠. 그때 이제 늘게 되면 이 타이밍에 여기를 젖혀 이길 것 같아요. 그게 선수로 듣는군요. 네. 이 젖혀 있는 타이밍을 당하게 되면 조금 아프거든요. 물론 뭐 당했다고 해서 못 뚫 거는 없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특도 이곳을 지키기보다는 이런 데를 한번 눌러가서 이제 응수타진을 할 것 같아요. 단순히 늘어서 살게 되면 네. 막히는 것이 선수라서 이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를 오면 한 칸 띄어서 행마 자체가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네. 근데 여기를 늘기 전에 여기를 한 칸 먼저 둬서 두게 되면 막는 것이 지금 선수가 안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뛰게 되면 당장 나와서 끊습니다. 그러면 두 점이 요석이기 때문에 살려야 돼요. 근데 늘었을 때 약점이 흑이 있지만 백의 수가 워낙 부족해서 네. 이 그림은 백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저기를 젖혀 있는 타이밍을 백이 쉽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이 전투의 핵심인 것 같아요. 여기를 눌려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당한 다음에 시작하는 것은 뭐 흑도 할만합니다. 네. 네, 살아서요. 여기 자리가 굉장히 흑으로서는 기분이 좋거든요. 네. 일단은 끊어갈 거고요. 네. 아니면 백이 늘 때 가만히 위로 늘어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밀어서 좀 두텀을 만든 후에 포위를 하는 것은 어떨까요? 네, 이쪽 있죠? 네, 이렇게 두고요. 여기를 밀어넣는 말씀이시죠? 네. 이것도 이제 가능해요. 이제 뭐 늘어야겠죠. 느는 것과 젖히는 것이 어렵긴 한데요. 이제 느는 것은 이 두 점에 대한 영향력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이 젖히는 것에 비해서
이 봉쇄를 좀 확실하게 안 당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건 봉쇄가 확실해요. 네. 근데 늘게 되면 밀어서 두더라도 늘어서 여기가 흙이 이 자리가 없기 때문에 봉쇄가 이제 확실하진 않죠. 흙도 한 이 정도로 둘까요? 네. 이렇게 두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봉쇄는 된 느낌입니다. 여기 미는 것도 고려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는 것과 단순히 중앙으로 느는 것 두 가지인데요. 네. 어렵습니다. 이제 어떤 것이 중요하냐라는 판단력에서 이 느는 것과 미는 것이 갈릴 것 같은데요. 여기 두게 됐을 때 이제 보통은 이렇게 두는 겁니다. 네. 그러면 흙이 이렇게나 이렇게 두어서 여기를 밀어간 것보다는 자세가 훌륭하죠. 이렇게 되면 늘어갈 겁니다. 근데 네. 이제 문제는 여기를 젖혀 있는 것과 아니면 그냥 나갔을 때 이후의 행마가 어떤지를 봐야 됩니다. 그 판단을 해서 아마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변수가 많은 수는 느는 수고요. 변수를 좀 줄이는 것은 밀어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변수가 별로 없어요. 이 정도는 예상이 됩니다. 이 이후에 뭐 좀 어렵긴 하겠지만요. 네. 그렇다고 이제 와서 101점을 거릴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이건 뭐 무조건 살려야 됩니다. 네. 여기를 막아서 이제 귀를 압박하는 것도 뭐 생각은 할 수 있는데요. 날일자가 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원래 문제 보통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이선을 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요. 지금은 날일자가 와 있으니까 일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흙이 단순히 두는 것은 흙도 이제 귀를 살아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급하다고 볼 수 있겠죠. 흙의 네. 입장으로서도. 그래서 흙은 백이 맞게 되면 이 교환을 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여기를 젖혀 이어요. 그러면 이곳 젖혀 있는 것을 당하는 부담에서는 이제 해결이 됐죠. 네. 그리고 여기는 끊어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백이 좀 괴롭고요. 백의 행마를 먼저 기다리는 거군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를 날일자로 눌러갔을 때는 이 늘어서 두는 선택을 하고 그 이유를 생각을 한 다음에 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여기를 한 칸을 띄는 것도 있는데요. 근데 실전에 잘 안 나와서요. 네. 네, 네. 늘어둡니다. 실전에 잘 안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기를 두는 것은 사실 좀 전에 그냥 막았던 것과 사실 그렇게 큰 차이도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고 어차피 여기를 막아줘야 되면 흙한테 이 젖혀임을 당하거든요. 그럼 애초에 그냥 막고 젖혀있고 백이 한 칸 띄고 늘은 것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이 결과가 백의 입장으로서는 썩 마음에 들지 않죠. 네, 보통 이런 형태에서의 또 맥점은 이렇게 한 칸으로 뛰는 것이 또 고급 행마법인데요. 네. 자, 지금 이 형태에서는 어울리는 수법은 아니었고요. 역시 늘었습니다. 느는 것이 이제 보통의 행마고요. 여기서 이제 나가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나가느냐 아니면 귀를 젖혀 이어서 한번 물어보느냐 두 가지 선택 같습니다. 네. 좌상규에서 첫 번째 접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는 박종환 구단과 천여호의 구단의 주장전 보시겠습니다.
2019 중국 갑조리그 12라운드 박정환 구단과 천여호의 구단의 주장전입니다. 천여호의 구단의 흑번, 박정환 구단의 100번입니다. 두 기사 모두 흑백 양화점 즐겨하죠. 그래서 양화점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물론 박정환 구단은 흑으로는 이제 소목을 병행하는 경우도 꽤 있죠. 네. 100으로 뒀을 땐 거의 양화점입니다. 네. 자, 서로 양화점을 들고 나왔고요. 천여호 구단은 날일자로 걸쳐가는 포석을 많이 둡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박정환 구단은 여기 3-3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많이 두다가요. 최근에는 날일자로 걸치는 것도 많이 둬요. 그래서 비슷비슷해요. 예. 빈도가 뭐 50대 50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어떤 선택을 할지 좀 궁금하고요. 네. 최근 박정환 구단 포석을 본다면 그래도 날일자가 더 유력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를 날일자로 지켜두는 바둑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박정환 구단은 어느 순간부터 이 날일자로 지키는 수를 거의 두지 않습니다. 날일자로 두게 되면 흑은 3-3을 들어가거나 날일자로 걸치거나 네. 아니면 이곳으로 날일자를 두거나 한 3가지 정도의 선택이 있거든요. 근데 박정환 구단은 이제 날일자로 받고 시작하는 것은 흑이 좀 주도권을 쥐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포석 자체에서. 네. 그래서 날일자로 받아두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기풍에 따라 이 상황에서 좀 다음 수법이 나눠지는데요. 중국의 미팅 구단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한 칸 뛰는 것을 굉장히 선호해요. 한 칸 협공하는 것을요. 네. 그리고 날일자로 받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고요. 자, 박정환 구단은 네. 오늘 날일자로 받았어요. 박정환 구단 최근에 공식 시합 온라인 대국에서 날일자로 받은 약간 그 천여호의 구단을 의식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대국을 천여호의 구단이 흑번으로 많이 뒀어요. 왜냐하면 상대가 많이 받아주니까요. 그래서 이 대국을 많이 뒀으니까 네. 그것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포석 자체가 나쁘지 않다. 뭔가 준비해온 것이 있다는 얘기 같아요. 네. 상대가 즐겨 쓰는 포석대로 두어줬습니다. 박정환 구단도 나름의 준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것 좀 역으로 간 느낌도 있어요. 네. 천여호의 구단도 물론 박정환 구단의 기보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근데 네. 여기를 5로 걸쳤을 때 박정환 구단은 위쪽으로 날일자 걸치거나 3-3을 많이 두니까요. 그것에 대한 포석 연구를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근데 완전히 다르게 받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평소에 본인이 즐겨하던 포석의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3-3을 들어가거나 날일자로 걸쳐가는 바둑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날일자로 걸쳤고요. 뭐 소목이야 한 칸 높은 걸침, 날일자 걸침, 눈목자 걸침, 뭐 걸침이 여러 가지 있지만 화점은 날일자 걸침밖에 없잖아요. 네. 대부분. 근데 예전에는 화점에서는 거의 무조건 날일자 걸침을 했는데 요즘에는 3-3 침입이 거의 당연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반대가 되었어요. 흐름이 조금씩 이제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이것도 유행인 것 같아요. 이제 네. 3-3이 압도적이었다가 다시 또 이제 날일자로 많이 두기 시작합니다. 네. 네. 그래서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이젠 정말로. 네. 한 칸 낮은 협공 정석을 선택을 했고요. 이제 여기를 이제 밀어 올리고 이렇게 두고 젖혀 이어서 진행을 하면 무난하고요. 여기를 날일자를 둘 수도 있어요. 이건 정석이랑 다른 형태가 되는 이거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중국 기성전에서 커제 구단이 렌샤오 구단을 상대로 여기를 밀고 늘었을 때 날일자로 그냥 두는 선택을 했거든요. 안 걸쳐져 있고 그냥 3-3 침입했을 때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요. 네, 그것에서 뭔가 싫은 것이 있어서 이 형태를 만들고는 싶은데 이 날일자와 이 교환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 교환이 안 되어 있으면 바로 두거든요, 여기. 바로 해요. 아, 네. 그래서 뭔가 여기에서 마무리를 깔끔하게 흑이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교환이 되어 있으면 바로 못 해요.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잇고 한 점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미리 와 있어요. 아, 그래서 늘게 되면 석점이 잡혔습니다. 네. 이 선택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먼저 날일자로 걸치고 흑이 협공할 때 3-3을 판 다음 날일자로 가는 것은 지금의 정리 자체를 당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네.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 걸쳐놓고 날일자로 둔 수가 흙에 젖히고 건너 붙이는 수를 방비한 장점은 있는데요. 네. 반면에 단점은 단점은 없는 악수죠. 건가요? 단점은 이쪽이 악수예요. 네. 여기가 흙이 정리를 안 했을 때는 또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둔 다음에 뭔가 여기를 공격적으로 갈 수 있는데요. 네. 분명 이 교환 자체는 너무 흙 석점에 가까이 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악수고요. 네.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박종환 구단은 스타일상 근데 쉽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네, 봐야겠습니다. 정석대로 두어갈 수도 있고 교환을 아예 안 하고 날일자로 두어갈 수도 있고요. 네. 뭐 요즘에 날일자 선택이 간간히 나오고 있긴 하지만 뭐 젖혀 이어서 정석으로 두는 변화가 일반적이긴 하죠. 그렇죠. 네. 이 이후의 진행도 보긴 봐야 되는데요. 박정환 구단이 알기 쉬운 선택을 이렇게 할 겁니다. 네. 진행이 뭐 아직까지 다 되진 않았지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가 두텁게 돼 있지만 여기를 화점 자리로 백이 둬서 압박을 하는 것이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두텁게 흙을 만들어 주더라도 여기 젖혀임 실리가 확실하고 이 날일자보다는 그래도 이 한 칸이 중앙 방면으로는 더 좋거든요. 네. 네, 그런 점에서 그냥 간명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요. 이제 이렇게 두고 여기를 붙여가는 것이 조금 더 이제 넓고, 예를 들어 위쪽은 여기가 약간 흙이 두텁죠. 네. 네. 두터운 대신 돌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좁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위쪽보다 좀 두텁지 않죠. 예, 대신에 넓어요. 돌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곳을 먼저 둬서 정리를 하는 편이 조금 더 효율적인 초반의 수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요. 거의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 자, 막아갔고요. 흙이 실전에서 막지 않고 반대쪽을 막아서 방향을 바꿔갈 수는 없는 건가요? 아, 이걸 이수로요. 네. 물론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요. 이건 근데 정말 특수한 상황 아니면 여기를 막고서 두는 것이 많고요. 네. 여기가 정말 확실한 집이다라고 봤을 때는 뭐 물론 막을 수 있겠지만, 근데 초반에 이런 형태가 나오면 여기에 집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거의 그런 경우는 안 나올 것 같고요. 네. 네, 한 칸 띄고 일단 붙이고 여기까지는 예상이 됩니다.
좌하귀를 두어갈 때도 예전의 정석대로 화점 자리로 벌려간다거나 아니면 날일자로 달려서 정석을 완성시킨다거나 그것이 아니라 붙이는 좀 적극적인 수법이 요즘 많이 두어지는 거군요. 네, 거의 뭐 이 날일자는 사라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일본 바둑을 보시면요. 요즘에도 이렇게 두는 바둑이 좀 있어요. 네. 그 기사들은 이제 본인만의 스타일을 계속 추구하는 기사들이고요. 네. 대부분의 기사들이 뭐 AI 공부를 하지만 공부를 좀 이제 안 하기보다는 좀 본인만의 스타일로 두고 싶다 하는 기사들이 날짜를 많이 둬요. 네. 대표적으로 요즘에 그 도전기 대국에서 보면 한해나오키 구단이 이 날일자로 두는 바둑을 최근에 도전기에서 둔 적이 있어요. 예. 한해나오키 구단은 AI 공부를 많이 안 하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예. 공부를 하는 기사들은 거의 붙여갑니다. 네. 예. 여기서도 백의 선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이제 이 배석에서는 거의 이런 선택을 많이 하고요. 네, 지금 실전에 단수쳤고, 네. 약간 뭐 배석이 다른 경우에는 여기를 드는 것이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옵니다. 뭐 배석을 뭐 갑자기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뭐 예를 들어 백이 이런 자리에 있다고 보면 여기를 늘어가는 형태가 꽤 많이 나와요. 그 돌이 놓여진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흙이 이렇게 두고 뭐 이런 식으로 처리했을 때 흙이 벌리는 이 자세에 백이 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 오히려 이 흙 넉점을 약간 무겁게 만들어 두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돌이 먼저 이 하변 쪽으로 와 있으면 여기를 늘어가는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배석에선 거의 있고요. 네. 넘어가고 여기서 이제 밀고 둘 때 이곳을 뭐 밀어서 두거나 아니면 여기를 두는 것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일반적인 선택입니다. 실제로 박정환 구단이 실전에서도 꽤 두었던 수법이고요. 여기를 넘어갔을 때 최근에 커제 구단이 렌샤오 구단을 상대로 여기 날일자를 간 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위쪽이 다릅니다. 다른 배석은 똑같고요. 네. 여기를 젖혀 있지 않고 날일자로 둔 다음에 아래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여기를 처진 날일자로 둬서 네. 이 교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흙에 의중을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렌샤오 구단은 밀어서 반발을 했고요. 백도 기세로 3-3을 들어가는 네. 서로 이제 갈 길 가는 이런 포석 진행이 나왔거든요. 근데 위쪽의 형태는 좀 다르죠. 결정이 되어 있는 것과 날일자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분명. 네. 아예 그리고 교환을 안 하네요. 네. 교환 안 하는 것도 재밌네요. 상변으로 향했습니다. 좌계 형태에서는 이어둬서 손을 빨리 빼고 손을 돌리는군요. 포석을 전개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를 두는 건 좋은 자리긴 한데요. 네. 밀어서 결정을 하고 두는 것이 좀 많았거든요. 왜냐면 역으로 이 자리 당하는 게 좀 아프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네. 밀리면 한 점을 잡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를 한 칸이나 이런 식으로의 압박을 당했을 때 좀 괴롭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교환까지 안 했다라는 것은 글쎄요. 그만큼 두터운 자리인데요. 이 교환 안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지 조금 이제 진행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박정환 선수가 포석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교환을 안 해놓은 또 이중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붙여갔고요. 이 자리가 좋은 이유는 흙이 한 칸 뛰는 것이 이제
거의 선수로 듣는 거예요. 여기 안 두게 되면 치받음을 당해서 막을 때 위로 막아서 네. 늘어야 되는데 있게 되면 굉장히 백이 두터워지고 흙은 저 위로 눌리게 됩니다. 이 자리를 안 당하기 위해서 한 칸을 띄웠고요. 붙이는 것까지 선수로 했습니다. 네. 네, 이거까지 받아주네요. 안 좀- 받을 수도 좀 있을까요? 아프다고 본 것이고요. 이제 찝어서 교환을 하는 것도 있고 아예 손을 빼는 것도 있는데요. 네. 이제 찝어서 교환을 하는 것은 이제 최종 구단이 위징 선수와의 대국에서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여기를 두고 뭐 이었을 때 뭐 귀 쪽으로 손을 돌리는 네. 네, 그런 진행을 한 적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찝는 교환 자체가 워낙 악수라서요. 네, 교환하기가 쉽지 않아요. 보통은 내려두는 거고요. 네. 두텁게 늘어두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백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곳을 붙여두는 것은 흙의 안형을 빼앗는 좋은 수이긴 하지만 흙도 모양이 두터워져서 이 백이 오히려 좀 약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단순히 뭐 이런 데 띄고서 같이 나가는 것은 백이 결코 잘 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정도로 씌우는 형태 아니면 뭐 이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나가게 되면 두 점이 약하거든요. 흑의 행마가 백 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백도 행마를 할 때 잘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붙여서 늘어주고 그 다음 행마가 좀 여의치 않다라고 한다면 뭐 한 칸을 띄거나 아니면 이렇게 둬서 두텁게 귀를 쥐키고 이제 같이 행마를 해서 나가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여기서 귀를 지키지 않고 이렇게 두는 것은 이 자체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이 한 점을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수예요. 근데 이것은 이 상태로 흙이 손을 빼더라도 여기가 열려 있고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집이 잘 되지 않고요. 그리고 손이 돌아와서 붙이고 여기를 젖혔을 때도 지금 이렇게 처리하기에는 한 점을 잡아서 흙의 실리가 커요. 그리고 네. 여기 뒷문도 열려 있죠. 이 백의 자리도 조금 이상한 곳에 와 있죠. 이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눌러가는 것은 좀 실리의 손실이 있습니다. 약간 느슨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이라면 뭐 여기를 지키는 것과 뭐 붙여서 공격을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요. 어깨 짚어서 포위를 하는 것과 약간 다른 점이 있을까요? 조금 더 좋긴 한데요. 근데 귀를 잡히게 되면 이거는 그래도 백이 좋은 형태 아닙니다. 물론 날일자가 아래쪽보다는 좋죠. 근데 그 정도의 차이로는 흙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글쎄요. 이 판단은 두텁긴 하지만 실리로 좀 손해가 있기 때문에 두어지는 선택은 아니거든요. 젖혀갈 겁니다. 이제 여기서가 좀 궁금합니다. 박정환 구단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단수치고 이을 때 있게 되면 귀를 뺏기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를 박정환 구단이 늘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있게 행마가- 되면 네. 뭐 있게 되면 뭐 여기를 늘어서 정리합니까? 아니면 그냥 이곳을 젖혀서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네.
정말 이진행을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늘어서. 이 101점은 잡혔지만 그 위에 33자리인 101점이 안 잡혔어요. 이 33자리의 한 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이 한 점은 사실 별게 없어요. 그래서 느는 선택이 일리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를 지금도 느는 것은 흙이 호구치고 둔 다음에 잇고 두고 뭐 한 칸을 뛰어나와서 이 백에 애초에 두어졌던 눈목자가 뚫렸거든요. 의미가 없어지네요. 좋은 결과 아닙니다. 네. 어정쩡한 자리에 와 있어요. 지금은 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단수 칩니까? 그러면 그냥 잊고 이렇게 둘 때 교환을 안 해야겠네요. 이 교환을 아끼는 겁니다. 네. 이 상태에서 손을 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 날일자가 일리가 있네요. 이 교환이요. 들어가면 여기는 깔끔해지지만 어차피 뒷문 열려 있고요. 네. 흙이 이 자리에 오면서 여기 약점이 생깁니다. 이곳이 넘어가거나 치받는 것이 생겨버리면 이 좌변 쪽에서 집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 교환을 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이곳을 선수할 수 있다면 변 쪽을 키우는데 굉장히 좀 편해지죠. 네. 이렇게 두고서 손을 뺄 것 같아요. 예. 이 구상이었네요. 아마 늘어서 이 교환까지는 할 겁니다. 단수 쳐서 그냥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은 딴에서 흙도 모양이 좋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백이 어느 한 방면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곳을 그냥 선택을 해버려서 여기가 사라진 거예요. 네, 여기는 이제 이렇게 둬도 젖히게 되면 뒷문이 열려 있어서 함부로 하기 어렵습니다. 네. 네, 그래서 늘어서 아마 교환을 할 겁니다. 네. 이었고요. 네, 한 점 끊어잡으면 이제 쟁점이 되는 자리는 좌변인데요. 좌변을 단순히 뭐 그냥 두느냐 아니면 이 교환을 하고서 두느냐, 그것도 아니라면 교환을 한 다음에 계속 밀어가서 여기를 좀 더 넓히느냐, 한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유력한 것은 여기 교환을 한 다음에 이곳을 밀어두고서 둘 때 이곳을 가는 것이 보통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흙도 날일자로 두고요. 백이 뭐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흙 모양의 삭감을 가는 수가 일반적입니다. 교환을 아예 안 하네요. 네. 교환을 아예 안 하고 박정환 구단이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네요. 진짜 공부량을 실감할 수 있는 지금 대목인데요. 지금 이수는 이제 이 형태로만 보면 커제 구단이 렌시아오 구단을 상대로 두었던 형태와 똑같습니다. 근데 네. 완전히 위쪽이 달라요. 이 형태도 다르고 여기도 교환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뒀거든요. 박정환 구단은 위쪽에 이 배석이 더 좋다는 얘기예요. 진짜 공부량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천양호의 구단은 막았는데요. 역시 실리를 좋아하기 때문에요. 여기를 밀고서 3-3을 당하는 것은 좀 괴롭다고 본 거죠. 네. 그래서 막았고요. 이제 맞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이 교환을 처음에 커제 구단을 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를 이제 늘었을 때 그냥 밀어 올리거든요. 그러면
이곳을 압박을 해요. 수순이 약간 길긴 하지만 흑이 이제 반발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수순은 약간 어렵지만 정말 많이 나오는 형태예요. 근데 네. 그랬을 때 이 교환이 약간 득이란 얘기예요. 여기를 끼워서 뒤로 받으면 이어서 이거는 백이 잘 된 결과고요. 네. 여기를 끊게 되면 늘고 끊고 뭐 이런 식으로 민 다음에 여기가 선수가 되는 순간에 이곳 늘어가는 것이 성립을 해요.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여기 무조건 이어야 되거든요. 뚫고 나옵니다. 그랬을 때 두고 여기를 끊어가면 그게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네. 여기가 선수가 돼 있죠. 단수 칠 수는 없고요. 느는 순간 석점 쪽으로 빠져나가죠. 그래서 이곳이나 이 아래쪽이 뭔가 선수가 되어 있으면 이곳 움직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를 늘게 되면 이곳을 한 칸 정도로 둬서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또 있어요. 늘었죠. 네. 왜냐면 이렇게 두고 둘 때 이 반발이 어렵다면 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딱 아래와 아래의 중간이 되는 이 자리가 딱 자세예요. 그래서 이 자세가 좋거든요. 근데 여기를 두게 되면 백도 교환을 하고 또 넘어가요. 이 자세도 훌륭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당할 바에야 천야후회 구단 스타일로 봤을 때 한 칸을 뛸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칸을 뛴다고 해서 후퇴하거나 뭐 굴복인 상황은 아닌 거죠. 네, 이제 한 칸 뛰게 되면요 흙도 편안해져요. 근데 수를 좀 나눠봤을 때는 이 교환이 없었다면 여기를 늘었을 때 밀 겁니다. 근데 이 교환을 하고 나니까 늘었을 때 한 칸을 뒀거든요. 네. 이 모양만으로 보면 박정환 구단이 약간 재미있는 거죠. 한 칸을 띱니다. 네. 아마 커제 구단의 그 의중을 정확히 제가 뭐 알진 못하지만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여기 둘 때 붙이면 느는 거였고 사실 이렇게 받으면 약간 어렵긴 합니다. 이렇게 받으면 어떻게 뒀을까 좀 궁금하긴 한데요. 붙였을 때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네. 늘고 이렇게 두고.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역시 역시네요. 지금 굉장히 단단한 형태인데 붙여서 더 중복화시키는 건가요? 네. 압박을 또 들어오네요. 이제 이런 곳을 붙여서 들어오는 것은 이 상황이 중요합니다. 중복을 시키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 벌리는 자세를 좀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두는 의미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근데 사실 지금 이렇게 두는 것은 과연 이 붙임수가 득인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물론 안정적이긴 하죠. 대신에 여기를 흙이 늘었기 때문에 이 모양만으로 봐서는 손해예요. 그래서 과연 단순히 이렇게 두기 위해서 붙였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네, 이 형태가요. 네. 지금 붙이고 늘 때 여기를 미는 것이 이 모양을 좀 뭐랄까요? 약간 이제 중복까진 아니어도 돌의 좀 효율을 떨어뜨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이 미는 자리는 급소가 되거든요. 근데 이 붙이는 수를 교환하고 둬야 이 미는 수가 좀 통렬해지죠. 네. 단순히 그냥 밀었다가는 흙이 호구 쳐서 이거는 뭐 대학수죠. 이 교환이 안 되어 있으니까요. 네. 네. 흙도 젖혀서 반발을 했고요. 이런 형태가 실전에 나오긴 합니다. 근데 배석 자체는 완전히
다른 상태에서 나온 경우가 많아요. 보통 어떤 형태에서 많이 나오나요?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여기만 놓고 보면 그냥 이 교환은 안 되어 있고요. 흑의 화점에 백이 날일자로 걸쳐져 있고 날일자로 받아져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물론 방향 자체는 아마 이 좌변 쪽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젖혔지만 완벽하지 않죠. 단수치고. 모양상으로는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따내는 순간에 여기가 나중에 늘면 압박이 돼요. 패로. 그래서 삶을 위한다면 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또 이제 위쪽으로 또 활용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제 당장 이렇게 활용을 안 하겠죠. 아래쪽이 크니까요. 근데 여기를 하나 단수 쳤을 때 이렇게 있게 되면 위쪽으로 누르는 것도 있고 뭐 여기를 젖히는 것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활용을 좀 당하니까요. 여기를 단수 쳤을 때 그 판단도 그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아마 백이 지금 타이밍에선 하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안 둬도 흑이 두진 않거든요. 네. 여기서 어렵습니다. 또 도착합니까? 흑이 반발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네. 이 단수치고 이제 반발이라면 이렇게 잡는 거죠. 반발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요. 여기를 눌림당하는 것이 좀 아파요. 그러면 못 나와요. 아예 자체로 못 나오는 형태가 됐죠. 네. 젖혀나가면 여기를 끊고 단수치고 여기 끊어서 축이 됩니다. 흑이 단수치고 나가는 것은 단수치고 그냥 따라 나가서 여기를 나올 타이밍이 안 나오죠. 네. 단수니까요. 그래서 위쪽으로 눌림당하는 것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지금 눌리게 되면 모양이 아주 좋아지고요. 여기 형태 자체는 조금 폭이 좁아요. 아래쪽으로 좀 눌리면 그렇게 큰 집이 날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천야오의 구단은 한 점을 잡는 선택보다는 위로 단수를 쳐서 백이 이을 때 여기를 받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받게 되면 이 그림은 백이 아주 깔끔해요. 이 정도라면. 네. 아마 압박을 할 것 같긴 한데요. 압박을 하거나 여기를 받아두는 거죠. 한 점 잡는 것은 어차피 흑도 이 호구 치는 형태가 좋아서 그렇게 아프진 않습니다. 그리고 치중 가는 것은 이어서 뚫고 나오면 여기를 넘어갈 수도 있고 이곳을 뭐 밀거나 해서 아예 이 형태를 제압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있는다면 손을 뺄 겁니다. 네, 지금 그래서 네. 끼워가는 겁니다. 이으면 여기 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먼저 전단을 구해가는 거고요. 여기서는 뭐 끊는 수 한 수입니다. 뒤로 단수 치게 되면 이어서 이렇게 두는 자세 자체가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웬만하면 안 나오고요. 끊어가겠고 늘 때 일단 밀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이제 여기서인데요. 이제 일반적인 선택은 위로 단수 하나 교환하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네. 정말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백은 바깥쪽에서 네. 활용을 하고요. 이렇게 되고 이어서 진행을 네. 하겠죠.
이영태가 백이 잘 됐나요? 그렇게? 잘 된 건지 조금 어렵긴 하네요. 그리고 단순히 밀어 올리는 것이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두는 겁니다. 이때 흙이 늘면 똑같은 것 같지만 이 끊는 교환을 하지 않아요. 늘겠죠. 젖히면 여기 끊는 교환은 일단은 상황 봐서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있는 것이 밀어 올리면 이렇게만 돼도 여기 끊는 교환은 악수가 되죠. 네. 그래서 흙이 그냥 느는 것은 백의 의도에 말려드는 거고요. 그래서 밀었을 때는 흙이 이렇게 반발하는 것이 백이 좀 두렵습니다. 물론 치받아서 뭐 이런 식으로 귀를 살 수는 있겠지만 귀를 살다가 흙한테 두터움 다 내주거든요. 네. 그래서 귀살이는 좀 어렵고요. 여기를 이었을 때 백도 중요한 한 점인 이곳을 살려야 돼요. 근데 젖히고 뭐 이런 식으로 늘게 되면 이 넉점 자체는 살아나가기 좀 어려워집니다. 네. 이제 그랬을 때 좀 전에 여기를 끊고 둔 것과 이것이 어떤 건지를 봐야 돼요. 이 형태 자체가 결정이 안 돼서 곤란하다면 백은 여기 밀어가는 선택이 어려울 겁니다. 네, 지금 AI 그래프를 보시면 릴라제로가 한 60%가 나오고 있고요. 네. 엘프곤은 오히려 흙 쪽이 한 1%에서 2% 앞선다고 보고 있네요. 네. 그리고 미니고와 돌바람은 거의 비슷하고요. 자, 인공지능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박정환 선수 하변을 먼저 응수타진을 하고 귀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이곳의 진행은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 (2019) 중국 갑조리그 박정환 선수와 천야오의 선수의 주장전입니다. 자, 지금 우하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박정환 선수는 어떤 전력을 갖고 있는 것일지 그냥 꼽으려 갔네요. 네, 그냥 밀어가네요. 근데 이것은 네. 흙도 있거든요. 이어서 반발해야죠. 단순히 느는 것은 일단 당했어요. 예. 네. 여기 밀면 당연히 흙도 있는 겁니다. 네, 늘었는데요. 여기서는 흙도 이제 젖혀서 느는 것이 좋아요. 단순히 늘게 되면 여기를 나중에 치받고요. 막으면 젖히고 젖혀도 이 형태가 이은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치중을 갔을 때요. 이 형태가 막으면 이렇게 둬서 거의 잡혔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네. 이렇게 두고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있겠지만 좀 늘어졌거든요. 네. 해가요. 근데 여기를 귀를 젖히게 되면 이 안에서 수가 나거든요. 끊어도 이렇게 둬서. 그래서 이제 늘어가는 것은 치받는 뒷맛이 굉장히 좀 강력해요. 그래서 실전처럼 젖히는 것이 정수고요. 네. 막았을 때도 이제 있게 되면 여기가 예를 들어 이 정도로만 와도 이 붙이는 수가 바로 성립을 해요. 치바다도 있고 젖히면 뭐 상황에 따라서는 축이 좋으면 끊을 수도 있고요. 여긴 그냥 붙여서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변 쪽에 다가오는 것이 거의 절대 선수이기 때문에 있는 것보다는 좀 느는 것이 나은 것 같아요. 막았을 때 늘어서요. 네. 이것은 변 쪽으로 돌이 다가와도 선수가 안 듣는 이 건가요? 차이가 있다면요. 여기가 왔을 때 좀 전에는 붙이면 바로 넘어갔죠. 네. 근데 이건 끼우면 잡히게 됩니다. 둘 때
여기를 이렇게 둬서 네. 바로 잡히죠. 그리고 뭐 치받는 것도 막아서 역시 먹여치게 되면 네. 잡히게 됩니다. 이제 백이 그래서 여기를 이제 넘어가고 싶으면 이곳을 하나 끊어줘야 돼요. 둘 때 붙여서 네.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끊어준 것이 약수니까요. 흙이 단순히 이은 것보다는 느는 것이 낫고요. 이 상황이 뭐 이렇게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넘어가서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도 여기를 따내는 것이 선수라 네. 선수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도 있는 것보다는 느는 것이 조금 더 낫습니다. 네, 일단 막았고요. 거기는 뭐 전혀 손해가 없는 자리입니다. 느는 것과 있는 것을 딱 말씀드리면 느는 것이 좀 다가왔을 때 백을 좀 불편하게 하는 수고요. 이제 이어두게 되면 굉장히 편안하게 선수를 할 수 있는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응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입네요. 있는 수가 이제 장점이라면 넉 점을 잡았을 때 집 차이가 납니다. 여기는 넉 점을 예를 들어 뭐 흙이 다가와도 잡으면 여기가 집 차이가 나죠. 네. 젖히고 뭐 이런 데 들어와도 이제 끝내기상으로는 다 당해야 돼요. 집 차이가 좀 있고요. 뭐 팩감 차이도 있겠고요. 네. 그래서 천야호의 구단은 그것이 좀 더 크다고 본 것 같아요. 어차피 이곳은 당해주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 자리 돌아와야죠. 근데 일단 여기를 한번 눌림당하는 것이 아픈데요. 이거 다 견뎌야겠네요. 근데 글쎄요. 이거 당하면 사실 이 선택이 백이 좋은 겁니까? 만약에 날일자까지 당해서 여기를 네. 한 점을 끊어 잡고 살아야 된다면 7집 내고 살긴 살았죠. 근데 봉쇄당한 것이 아프고요. 좌변 좋은 자리는 흙이 오게 됩니다. 글쎄요. 뭐 좀 더 진행을 지켜봐야 알겠지만 좀 찬성하기 어려운 작전이네요. 네. 여기 압박을 해갔을 때 백도 고민이 되는데요. 근데 여기를 압박하는 네. 것이 이거 2점은 무조건 살려야 됩니다. 그 2점은 안 살리게 되면 이 자리 당해서 석점까지 위험해지거든요. 네. 절대적으로 살려야 되는 자리고요. 늘고 여기까지는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흙이 여기를 살리는 것은 이곳을 나왔을 때 한 칸 뛰는 것은 어차피 끼우고 막고 있고 막으면 끊어서 괴로운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약점이 많아요. 막긴 막아야 돼요. 네. 끊어요. 그러면 살려야죠. 네. 늘었을 때 이 젖히는 약점 때문에 여기를 뭐 치받나요? 뭐 이렇게 받나요? 받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견딜 수 있느냐를 봐야 돼요. 형태가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중앙을 봉쇄하고 한 점을 버리는 수법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를 살리는 수는 굉장히 강력하지만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이 뚫고 나오는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뭐 당장 이 2점 석점이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찔러놓고 연결을 하려는 생각인 건가요? 네.
여기를 그냥 밀었을 때 이제 그렇게 둘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젖히는 수가 있긴 있어요. 그때 찌르게 되면 여기를 뭐 호구 친다든지 해서 둘 때 한 칸을 띄고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이 있죠. 네. 그리고 그때 이제 교환이 안 되어 있으면 끊었을 때 이 교환 안 되어 있으면 단수 칠 수 있거든요. 여기를 그땐 늘어야 됩니다. 네. 교환 안 되어 있으면. 이었을 때 여기 석점이 바로 잡히는 것이 남아있죠. 막아도 끊으면. 네. 이거는 100이 안 됩니다. 아, 그래서 혹시 모를 그 반발 때문에 박정환 구단이 아주 확실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네. 네, 지금 AI 그래프 엘프고는 굉장히 박정환 구단의 승률이 내려갔어요. 네. 지금 전혀 다른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15% 정도 밀린 거거든요. 그러면 네. 지금 천야오의 구단이 한 65%의 승률이 나오는 겁니다. 엘프고는요. 근데 지금 돌바람과 릴라제로는 오히려 박정환 구단이 약간이라도 네. 앞서고 있는 그런 그래프고요. 호구. 아, 그 수가 두텁다고 판단을 했네요. 약간의 흠집이라도 만들지 않고 단단하게 연결을 해두었는데요. 근데 이제 거기를 호구 치자 그래프 LJ 박정환 구단 쪽으로 조금 갔죠. 아마 느는 것으로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변화는 어떤가요? 지금 좌변에 큰 자리가 남아 있는데 백이 선수를 뽑고 좌변으로 향할 수 있을까요? 네, 끊었죠. 흙이 막았을 때 여기서 이제 선수요. 네. 하변에서 백이 선수를 뽑을 수가 있을까요? 이 형태로만 보면 사실 뭐 지금 뭐 막지도 않네요. 네. 네. 그렇죠. 여기를 끊어놨다는 것은 아, 막을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 끊어놓으면 한 점을 잡아서 오히려 이건 악수입니다. 네. 젖히는 것이 남았으니까요. 한 점을 이렇게 살렸는데요. 한 점을 살림으로 인해서 흙이 완벽하게 살았고요. 네. 여기가요. 선수 이제 완생이 아닌 형태가 됐어요. 두면 살아있는 형태가 아니라 여기를 당하면 못 살아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 점이 조금 마음에 걸리네요. 네.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 넉점도 버리고 둘 수 있겠지만요. 그래도 한 수를 뒀을 때 넉점이 잡히는 것이 남아있고 그 자체로 못 살아있다라는 것은 백이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든 그래프는 흑의 우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AI마다 다 이제 특색이 있는데요. 네. 이제 가장 그 중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뭐 미니고 정도인 것 같아요. 릴라제로는 약간 중간보다는 좀 강하게 가는 것 같고요. 아, 네. 뭐 예를 들면 첫 수부터 이제 퍼센테이지 자체가 100한테는 좀 높은 쪽으로 보거나, 네. 예. 근데 미니고는 거의 일반적인 것 같아요. 예. 딱 중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프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이 그래프 자체가 좀 심하게 왔다 갔다를 많이 하고요. 사실 이렇게 그 정도 아닌 것 같은데 뭐 한 90% 나오고 뭐 이런 경우 많아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마다 또 강한 특색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인공지능을 참고하기보다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인공지능을 참고를 해서 평균을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돌바람하고 미니고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돌바람도 한 중간 정도의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사들도 그렇고 공부하기에는 딱 중간이 좋아요. 네. 너무 많이 가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네. 중간이 편합니다. 여기를 두었죠. 늘고 이 교환을 확실하게 할 겁니다. 큰 수긴 한데요. 여기 교환당하고서 변 쪽으로 오면 글쎄 여기 넘어가는 것은 그래도 좌변이 낫지 않을까요? 좌변 너무 좋은데요. 좌변 올 수 있으면 100이 이거는 뭐 할만합니다. 천야오의 구단은 정말 이 확실한 실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확실한 실리를 좋아하고 타계를 잘하고요. 장점이 굉장히 많은 선수죠. 네. 그래서 이제 박정환 구단한테 천적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풍상. 네. 근데 이제 전체적인 그 바둑의 균형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실리를 너무 좋아하는 것이 약점으로 꼽히기도 해요. 예. 지금의 이 넘어간 것이 약간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네. 지금은 좌변이 포인트 같거든요. 좌변을 두지 않고 여기를 넘어가는 것은 분명 방향 착오의 느낌입니다. 좌변을 어떻게 타게 나갈지도 궁금합니다. 그곳에 약점이 남아 있는 건가요? 근데 글쎄요. 거기는 글쎄 그냥 밀어도 다음에 어디 두겠다는 얘기입니까? 여기를 뭐 치바꾸서 이렇게 둘 리는 없거든요. 여기는 뚫어도 이상하고 여기도 남아 있어요. 어떻게 두겠다는 얘기죠? 여기를 젖히고 나가면 끊어서 받아야 되거든요. 네. 뭐 물론 이렇게 받을 수 있겠네요. 찝고 이런 식으로 받으면 끊는 것은 안 되지만 급소가 남아 있죠. 네. 진짜 이렇게 두겠다라는 얘기입니까? 근데 이거는 진짜 백이 팩감만 많으면 이런데 먼저 끼우고 단수 치고 단수 칠 때 여기 하나만 패를 이길 수 있으면 흙이 대책이 없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수법입니다. 네. 이건 분명 여기 넘어가고 이거는 이상한데요. 흙이요. 이 아래쪽에서는 뭔가 박정환 구단이 계속 뭐 붙이고 좀 활발하게 돌을 움직이면서 타개를 하긴 했지만 네. 흙 쪽이 약간 편해 보이거든요. 근데 위쪽에서 지금 방향차고와 여기도 사실 조금 실수 같고요. 넘어가고 또 날일자로 두어간 걸로 봐서는 지금 이곳에 백의 약점이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천야오의 선수는 어떤 맛을 노리고 있는 것일지. 근데 저기는 네. 진짜 네. 네, 맞아요. 여기 뒀다는 거는 두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네. 한수 교환 자체가 득일 수가 없거든요. 네. 네. 근데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정말 이거 안 됩니까? 이런 거 끼워서 여기서 반발이 되나요? 반발 여기서요? 힘들 것 같죠? 여기 내리면 당장 약점이 노출이 되는데요. 네. 근데 여기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뚫고 나오게 되면 이건 생각보다 백이 좀 괴로워요. 네. 항상 되는 자리죠.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이 넉점 자세가 두텁게 뚫고 나왔거든요. 네. 그에 비해 백의 6점은 힘이 좀 없어요. 뭐 밀어주거나 한다면 계속 늘어서
좌변을 차지하긴 했지만 이런 데에 급소도 남아있고 네. 집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그리고 뭐 자연스럽게 여기 모양도 삭감이 되죠. 그렇다면 팩감을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은 백이 쓸 수 있는 팩감이 여기가 아주 절호의 팩감이 많아요. 이 팩감은 정말 웬만하면 이거 받아야 됩니다. 연타하는 순간 귀까지 다 잡히거든요. 근데 흙이 확실하게 쓸 수 있는 팩감이 지금 많지가 않아서 제가 보기엔 여기는 충분히 백 쪽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서로 부담이 크겠지만 흙 쪽이 타격이 더 크거든요. 뭐 예를 들어 끊고 뭐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담적인 측면으로 보면요. 그 됐을 때 여기 따내면 정말 이건 뭐 다음에 여기 남아 있고 이거 뭐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두고 흙이 따내고 이렇게 되면 물론 크긴 하죠. 근데 이제 백이 따냈을 때보다 파괴력이 센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백한테는 여기 큰 팩감 연타가 남아 있고요. 네. 네, 끊어갑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죠. 찝고요. 이렇게 되고요. 근데 진짜 여기서 이거 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두고서 흙이 손을 뺄 수 있다면 약간 악수긴 하거든요. 그래서 단수 치고 둘 때 끼우면 이렇게만 단수 쳤으면 편한데 이제 여기를 단수 쳤을 때 일이 좀 커져요. 네. 흙도 막는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흙의 반발을 백도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좀 확실하게 둔다면 먼저 끼우는 거예요. 변수를 줄이는 거죠. 여기서 흙이 막지 않고 그냥 늘어서 반발하는 것은 안 되는 건가요? 여기를 늘었을 때 이교환까지는 뭐 된다고 하더라도요. 예, 네. 흙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다 잡으러 오는 것은 여기 끊겨서 굉장히 좀 곤란합니다. 이 네. 끊겨서 살 수는 있지만 이 형태가 되면 중앙이 봉쇄가 안 되거든요. 네. 받아야 된다라고 봤을 때 한 칸을 뛰어나옵니다. 돌파가 되면 이 전체도 못 살아 있고 여기도 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택 같아요. 박정환 구단도 끼워서 진행을 하는 것이 최선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장면에서 백의 응수가 만만치 않아요. 네. 자, 백도 강수가 숨어져 있는데요. 네, 일단 찝고요. 팩감도 약간 관계가 있고 네. 뭐 안형적으로 봤을 때도 있는 것이 날 수 있겠네요. 끼어가죠. 지금 끼어가는 한 수 같아요. 네, 막아서. 막아갔고요. 네. 이게 나올 수 있습니까? 여기서? 자, 수순입니다. 근데 여기서 못 나오게 되면 흙이 이미 이상해요. 네. 보니까 둘 자리도 없어요. 그 전에 팩감 공작을 하는 건가요? 그건 지금 안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갑자기? 이게 물론 있겠다는 얘기죠. 왜냐면 네. 위로 막으면 딴에서 여기를 이렇게 둬야 다 잡을 올 수 있는데 그냥 수를 조이게 되면 살았어요.
그래서 이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는 천야오의 구단이 공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공격이 됩니까? 한 칸 뛰어나가면요? 그냥 100 넉점을 잡는 정도로는 이 위쪽에서 악수둔 것이 만회가 안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여기를 넉점을 잡게 되면 위쪽으로 공격을 안 되는 것은 둘째치고 여기를 따냈을 때 괴로워요. 따내면 이거 선수당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도 해야 되는데요. 따냄으로 인해서 이곳이 못 살아 있죠. 네. 그러면 한 칸 뛰어서 나갔을 때 공격이 아예 안 됩니다. 지금 있는 것은 일단 뭐 당연한 선택이었고요. 박정환 구단이 한 칸 뛰어서 살려 나가면 잡힐 돌이 아닌데요. 일단 여기 굉장히 득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네. 자, 100이 뛰어나갔을 때 자, 흑은 네. 계속 공격을 해야지 여기서 이 100 넉점을 잡는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상황인 거군요. 네, 지금 이 넉점은 이미 지금 가치가 네. 많이 작아졌습니다. 왜냐면 네. 수가 너무 많이 투자가 됐어요. 그리고 100이 당장에 잡지도 않고요. 네. 공격을 가려면 이런 식으로는 가야 될 것 같아요. 뭐 여기 나들잖아요. 이렇게 두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나가도 아예 공격이 안 되거든요. 퇴로를 차단하는 의미로 네. 이렇게 둬야 되겠는데요. 글쎄요. 최대한 압박을 해가면서 흑의 공격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있게 되면 호구 쳐서. 이거는 공격이 네. 안 되거든요. 백도 모양을 쉽게 갖출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공격이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 집 모양을 보시면요. 여기가 한 12집이고요. 합쳐서 20집입니다. 여기도 한 20집 형태고 40집에 45집에 확정가예요. 근데 백은 살아나가면 여기 형태가 굉장히 좋죠. 지금 단순 계산으로 여기서 30집 정도만 마련을 해도 10집 있고요. 충분히 개가를 맞출 수 있거든요. 네. 벽이 쌓이고 있긴 하지만 이 벽으로 인해서 여기 집을 삭감하기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살아나간다고 한다면 백이 편한 바둑이 됩니다. 네. 흑도 공격을 굉장히 잘해야 돼. 그건 안 봤죠. 자, 이건 누가 받아줘요? 이거 씌워야죠. 받아주네요. 자신 있다는 건데요. 정말 천천히 얘기할 걸 그랬어요. 좌측에서 흑돌이 놓여진다고 하더라도 뭐 공격당할 말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환보다는 진짜 집착하네요. 네. 저 같았으면 이거 한 노타임으로 나왔는데. 이 자리가 여기 교환이 득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붙여도 좋고요. 이제 젖히게 되면 어차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었을 때 끊고 늘면 한 점 잡는 것과 아래쪽에 축이 맞복이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붙여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위쪽으로 좀 당하는 게 많이 생기죠. 삭감에 급소가 되는 자리였고요. 근데 백도 어차피 둘 데 없어요. 그냥 한 칸 정도 뛰는 것이 보통일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압박을 주면 이 자리까지 가네요. 어, 이 자리 가는 것이 좋죠.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으면이라면 흑의 갈 수 있으면 반발도 좋은데 네. 여기가 조금 신경 쓰이긴 합니다. 이거 약간 무슨 뜻인지 좀 파악이 안 되는데요. 좋은 자리인데 약점이 노출됐어요. 둠으로 네. 인해서. 이거는 약점을 추궁하고 나오라는 왠지 유도하는 느낌이고요. 이거 약간 좀 두고 봐야겠네요. 이건 반발하고요. 네.
또 뚫었습니다. 여기를 뚫게 되면 막고 끊으면 아래쪽을 단수 치고 밀어서 이제 사는 것은 어렵지 않죠. 돌파된 것이 집으로 또 괜찮죠. 중앙이 백도 모양은 괜찮아요.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니면 나와 끊는 거 외에는 무난하게 둔다면 여기를 넣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젖히게 되면 뭐 막아서 여기도 살고 여기 늘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고요. 느는 게 가장 무난하긴 해요. 네. 사실 이런 거 끊어주는 것은 이제 두텁긴 한데 여기도 좀 비어 있고 뭔가 백도 얇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 물론 이렇게 해서 우세를 쉽게 가져갈 수 있다면 이거보다 쉬운 작전은 없습니다. 네. 모든 인공지능이 백의 우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네. 역시 늘어가는 것이 무난하고요. 이 장면에서 천양호의 구단이 계속 차단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늘거나 하면 급소를 가고 받을 때 늘게 되면 설사 이 흑 6점이 살더라도 백이 연결이 깔끔하게 잘 됐어요. 이 약점도 이제 조금 두다 보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흑이 나오다가 백이 두터워지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 살아도 사실 좋을 것이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는지가 의문입니다. 잡힐 것 같아요. 네. 위에서 백의 벽이 막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요. 차단은 안 될 것 같고요. 뭐 젖히는 거 정도는 가능한데요. 뭐 이교환저차도 안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의 포인트는 백의 이 급소 자리입니다. 여기 당하게 되면 흑이 굉장히 괴로워요. 붙여서 기대기 전법으로 이제 돌을 연결시키고 있고요. 가장 강하게 반발을 한다면 젖히는 겁니다. 네. 이거는 여차하면 여기 아래쪽에 뭐 6.7점 다 내주고 그 좌중앙 방향의 흙을 다 잡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수예요. 뭐 예를 들어 끊으면 이거는 아래쪽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위쪽을 두고 뭐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에 나서는 겁니다.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물론 아래쪽도 크지만 네. 위쪽이 공배가 훨씬 많고요. 이 그림은 백이 할만해요. 그러면 흙이 끊지 않고 젖혀서 막아간다면 어떤 변화가 그려질까요? 네, 백이 젖히면 흙도 젖혀갈 가능성이 높아요. 백이 아래쪽과의 바꿔치기를 각오하고 이렇게 두지만 이 젖히는 수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이 수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단수치고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뭐 연결만 해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차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두느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차단은 분명 의미가 있어요. 여기를 차단해두면 계속 이곳을 공격하면서 자연스럽게 백의 모양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네. 흙이 깔끔하게 살아가 버리면 이 백의 약한 돌을 정리하는 과정 자체가 좀 실속 없이 뭐 공배 자리 두면서 정리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백의 입장으로서는 최악이죠. 지금 끊어가진 않았죠. 이 상황인데요. 근데 젖히는 수 이외의 다른 수는 흙이 쉽게 연결을 합니다. 느는 것도 막아서 아주 잘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백이 끊어 가고 싶은 자리인데요. AI의 판단은 어디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 같으면 이건 뭐 아래쪽으로 젖히고 끊어갑니다. 네,
AI도 아래쪽으로 젖히고요. 위쪽으로 젖히는 판단을 한 다음 두고 이게 뭐죠? 아, 대변화가 그려지는데요. 이렇게 하고서 여기를 다 잡고서 이 사는 것에 승부를 어, 거는 작전이네요. 누가 더 위험한 작전인 건가요? 이건 사실 잡히면 끝입니다. 네. 근데 반대로 다 살릴 수 있으면 여기가 집이 상당히 크죠. 네. 위쪽으로 젖히는 것 고려해봐야겠네요. 백이 유리한 흐름을 끌어오고 있었는데 이렇게 대마 승부로 그려갈 필요가 있을까요? 어떤가요? 좀 뭐, 떨리지 않나요? 대마를 확실하게 잡으러 갈 수 있다. 네. 잡는 것에 확신이 든다라고 했을 때는 뭐 그것도 가능하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약간 위험한 작전일 수 있겠죠. 여기서 AI는 위로 젖히는 수를 선택을 하네요. 여기서 젖히는 것은 이제 끊어가는 변화도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이 그림 자체가 백이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네. 아예 젖히는 것을 두지 않고 그냥 위쪽으로 젖히는 창고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진행은 안 됐고요. 근데 그래도 뭐 여기는 그래 아래쪽 젖혀가 아예 손을 돌렸네요. 그 수는 의외인데요. 거기 안 받아줄 것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네, 반발했어요. 문제는 이 아래쪽에 백 전체 돌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어? 글쎄요. 그냥 흙을 연결시켜주는 거군요. 박정환 구단이 그냥 여길 넘어가는 선택을 하네요. 이거 넘어가겠다는 얘기예요. 네. 와, 진짜 이렇게 냉정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정리를 시키네요. 박정환 구단은 어차피 여기가 이제 공격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넘어가게 되면 15집에 25, 한 35집 정도 확보한 상태로 들어가고요. 네. 집으로는 괜찮다는 판단이죠. 뭐 실제로도 그렇고요. 근데 흙을 끊어갈 수 있는 타이밍에서 단순히 넘어가고 흙한테 공격권을 내어준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판단입니다. 흙이 붙여가면서 여기서 수순이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박정환 선수 굉장히 냉정한 생각을 하면서 상황이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진짜 이런 판단은 네. 얼마나 형세 판단이 정확하면 할 수 있을까요? 와, 이거 진짜 감탄만 나오네요. 진짜 힘든 겁니다. 오히려 변화의 여지를 없애고 계속해서 백의 우세를 확고히 할 수 있는 냉정한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여기 이제 흙이 이렇게 두고 이 정도로 두면 무난하고요. 네. 여기를 붙였을 때 아예 그냥 상대를 안 해주는 것은 네. 진짜 잘 떠오르질 않네요. 지금 뭐 그래프 자체가 뭐 모든 인공지능이 박정환 구단의 굉장한 우세를 얘기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정리되니까
더 이 100 쪽으로 기운 것 같습니다. 한 70% 이상 나오고 있고요. 네. 일라제로 같은 경우는 80%를 넘었죠. 네. 인공 AI 지금 이 가운데로 보시면 거기가 50 가운데 딱 50대 50이고요. 네. 거기 이제 무슨 선 같은 게 있죠. 네. 네. 그 선이 그 선과 그 선의 간격 자체가 한 퍼센테이지로 한 16 정도 됩니다. 네. 그 한 칸 차이가요. 네. 저쪽 같습니다. 늘지 않았어요. 지금은 워낙 두터워서 조금 더 세게 둬도 된다. 라는 판단이네요. 뭐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식으로 넣으면 늘어서 이 자세가 연결도 확실하고 좋다는 뜻이죠. 네. 아 진짜 좀 이렇게 냉정하게 둬도 되나 싶을 정도로 박정환 구단이 아주 이 부분에서 쉽게 처리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가장 두텁게 100을 안정시키고 있는데요. 근데 참 이제 실전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서 그래프가 올라가서 이제 하는 얘기긴 한데요. 이렇게 두는 게 정말 어려워요. 네. 쉽게 진행이 흘러갔지만 이 진행으로 둘 수 있는 기사는 정말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어지고 보면은 굉장히 쉽게 둔 것 같은데 이런 선택을 하기까지가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네, 이거 진짜. 참 막 이 전투가 벌어질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쉽게 마무리가 되는 것 자체, 이 발상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대국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네. 진행이 굉장히 빠릅니다. 박정환 구단이 뭐 그래도 약간 생각을 하는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네. 천하우 구단도 장고파는 아닙니다. 그래도 진행되는 속도가 빨라요. (2019) 중국 갑조리그 박정환 구단과 천여호의 구단의 주장전 보고 계십니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수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